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이 만든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당신의 생각이 이끌어준 곳이다. 내일도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이끌어준 곳에 있을 것이다. 제임스 앨런. 감사 스마일도 내일도 아침 방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이곳에 있을 겁니다. 감스님들도 지금 오늘의 당신이 내일을 만들어준다는 이 아침 명언처럼 꼭 지금 행동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파트 랩에서 부동산 달력이라는 10월 말부터 11월의 주요 이슈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간단하게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22일 어제였죠. 서울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로또 청약 거의 한 300대 1 정도 통장이 몇만 개가 들어온 것 같던데요. 엄청난 경쟁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특공 또한 엄청난 경쟁이 셌는데 감사 스마일 지인분들도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날을 많이 청약에 도전을 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셨고요. 다음 달 1일부터는 청약 통장이 25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이거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대선이 11월 5일 지금 트럼프가 우세한 것으로 지금 여론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대선 결과가 또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는 말씀 드리면서 8일 미국 FOMC 금리 결정도 있고요. 11월 14일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15일은 코픽스 공시 그리고 11월 중에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가 또 계획되어 있고요. 11월 27일 날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를 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1월 28일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또 결정될 예정이고요. 11월 29일에는 일기 선도지구가 이제 선정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무튼 11월 달도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가 100% 분양 완료됐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줍줍이 좀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감사 스마일 찐팬분 중에서 또 주변에 감사 스마일 또 아시는 분들이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에 대해서 또 관심을 보여가지고 제가 또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당첨되고 계약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감사 스마일이 지난 월요일에 25년 부동산 키워드 풍선효과 윤재 R114 팀장님께서 정말 멋지게 이야기를 갖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윤재 114 팀장님께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월요일날 오후쯤에 메일을 보냈는데 어제 오후 시간에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25년 부동산 키워드 풍선효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메일을 갖다가 답변이 올 거라고 예상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화시용님처럼 주 6일 방송, 유튜브 방송을 하는 고양시 삼성 미소부동산에 근무하고 있는 감사 스마일이다. 먼저 다름이 아니라 3기 신도시 관련 먼저 질의를 드리는데 창릉 신도시 아파트 3층 가구 더 짓는다고 오늘 땅짓고 신문기사에 나오게 됐는데 이날 월요일날 제가 이야기를 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본론하고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관련해서 3기 신도시 창릉 포함해가지고 5개 신도시 입주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리고 이때 이제 윤재 팀장님께서 3기 신도시 주변을 갖다 눈여겨봐라. 그럼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GTX-A 창업력이 31년 개통 예정이라고 하던데 조금 빨라질 수는 없는 건지 이 또한 또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 빨간색 글씨로 해가지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일단 3기 신도시 대표적인 곳이 이제 다들 알고 계시지만 창릉, 계양, 교산, 왕숙, 1, 2, 과천, 광명이 있는데 계속 추가되고 있다. 근데 과천은 신도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다고 하면 각자의 생활권에서 사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저처럼 이제 윤재 팀장님 같은 경우는 마포에 거주하는데 마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교산이나 왕숙 같은 데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일단 같은 생활권, 즉 다시 말해서 고양시라든지 강서구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은평, 서대문, 마포에 계시는 분들은
창능을 갖다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창능 3기 신도시를 갖다가 그러니까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그 주변에 고양시 덕양구 벨트, 삼성원흥, 지축 향동 덕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 또 GTX-A를 포함한 B에서 F 개통 이슈는 계획 대비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계획 대비 더 빨라질 가능성은 낮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게 되면, GTX-A가 엄청난 해자의 노선이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정말 고양시라든지 파주 운정 신도시에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공급 부족. 그러니까 내년에는 풍선효과고요. 2026년에는 공급 절벽이라고 윤재 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을 작년부터 여러분들의 의견이라든지 제가 또 입주 물량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부족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믿지를 못하셨고, 특히 작년에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욕을 먹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말을 아끼려고 하다가 작년 니치고의 김기훈 대표 때문에 아니다, 저만이라도 감사 스마일 TV 감수님들께 정확한 팩트를 전달해야겠다라고 생각에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단기간에 아파트로 주택 공급을 하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건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제가 질의를 남겼는데, 주 52시간 이슈로 때문에 공사기간은 아파트 기준 앞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지금 보고 있고, 정부도 조기화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전청약 제도를 사실상 폐기해버렸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다만 정부도 이 부분을 심각하게 그리고 민감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이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갖다가 일단 제가 또 질의를 남겼는데, 사회 구조상 결국은 부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의 지연 이슈는 있지만 이는 지난 8월 8일 공급대책 보도자료 원문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주택공급 대책마저 공수표 짓는다던 서울 아파트 16,000가구 증발됐다. 그러니까 4년 전만 해도 1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용산과 마포, 태릉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 지금 2024년에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도 8월 4일 날 공급 대책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했던 태릉 CC도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용산 정비창은 축소, 용산 캠프킴은 지금 미정, 그다음에 서울 의료원 부지라든지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도 축소 미정이다 보니까 이 16,000가구가 지금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같은 정책 신뢰 타격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윤재 팀장님께서 작년부터 정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부족이 2026년에는 이제 절벽이다.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정말 10,000가구도 입주를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서북부에 있는 서대문, 마포, 은평이라든지 고양시는 더더욱 입주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파주 운정이 지금 입주가 지금 계속 있다 보니까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운정 쪽으로 해서 아마 또 그쪽으로 또 이동을 하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운정 중앙역이 개통하게 되면 운정 신도시의 평가가 물론 동탄만큼의 그런 평가는 받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그래도 삼성역에 이제 2027년에서 2028년에 정차를 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앞으로 일산보다 운정 신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고양시 덕양구는 킨텍스역하고 대곡역, 창릉역이 이제 고양시에 3개가 들어오는데, 대곡역 주변을 해가지고 새로운 신축이라든지 준신축 아파트에 있는 능공 뉴타운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볼 거고요. 3호선이라든지 경의중앙선에서 한두 정거장, 두세 정거장 쪽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아마 더 인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오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제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R114 데이터는 유료 데이터고 또 개인이 접근하기에는 금액이 커서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원이라든지 통계청, 한국은행, 국토부 등으로 해가지고 정부 데이터를 갖다가 또 보시고, 추가적으로 국민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 민간 관련해가지고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5년 부동산 키워드로 풍선 효과를 주셨는데, 부 키워드 몇 가지 변수를 알려주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마지막 장표, 이제 제가 월요일날도 이야기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출 규제로 이제 지금부터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요. 풍선 효과 때문에 이제 내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주 키워드를 갖다 풍선 효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부 키워드가 전월세 가격이라든지 중저가, 중소형, 노도관, 금관구, 신도시, 경기, 인천 아파트, 비아파트, 아파텔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 키워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월세 풍선 효과가 정말 생각보다 좀 클 것 같고요. 또 중저가 아파트 가격은 지금은 정말 서울 주요지, 핵심 지역, 그 다음에 선호 지역만 지금 올라가는데, 서울 중저가 지역도 지금 올라가야지만 또 키를 맞추게 될 거고요. 될 거라는 그런 예상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고양시라든지 남양주시라든지 하남시라든지 광명시라든지 과천시라든지 성남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년이 그런 풍선 효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의 가격 상승보다 내년이 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오프라인 강의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 스마일이 오늘 감스님들께 특별히 오늘 이런 메일 제가 질문했고 답변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에 드렸어요. 정말 저 또한 이렇게 매일 아침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인사이트가 또 잘못되는 정보를 갖다가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더 확인하고 더 체크하고 있는데, 좀 약간 좀 헷갈렸던 부분들이 윤재 팀장님 덕분에 해소가 되었고, 주 6일 아침 방송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은 구독자가 정말 저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구독자 더 많아서 윤재 팀장님을 감사스마일 TV 채널에 꼭 모시고 싶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응원해 주심에 매우 감사하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제가 어제 메일을 받고 정말 감사의 또 답신 또 드렸는데, 아무튼 감스님들만이라도 제가 이야기 드렸던 메일, 제가 주 6일 그리고 또 멤버십 영상에는 정말 더 디테일하게 제가 이때 월요일날, 일요일날 들었던 내용을 잊어버릴까 봐서 월요일날 바로 정리를 해서 이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제가 녹화를 해서 이번 주 일요일날 감사스마일 멤버십 10월 넷째 주 멤버십 영상에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조금 더 인사이트라든지 부동산의 그런 것들, 노하우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투자를 갖다가 해야 될지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감사스마일 TV 멤버십 회원, 감사스마일 TV 찐팬이 되어주시면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선언이 정말 길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택 공급이 생각만큼 빨리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사실 명심하시고, 특히 고양시에서 6억에서 9억 사이는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무조건 빨리 행동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본론입니다. 땅집구의 일산처럼 베드타운 되나 창릉 신도시에 아파트 3,000가구 더 는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3,000가구까지는 아니에요. 한 2,500가구에서 3,000가구 사이인데, 정말 어떤 분들은 창릉 신도시에 또 아파트만 때려 짓느냐라고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무주택자 분들은 오히려 더 잘 됐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창릉 3기 신도시가 올 하반기, 저는 11월 안에는 착공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올 연말 안에는 착공이 들어갈 거고요. 본 청약이 내년 1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이제 창릉 천마을 본청약의 모델하우스는 지금 장항지구 쪽에 지금 모델하우스를 갖다가 킨텍스 주변으로 해서 모델하우스를 갖다 지금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생각하는 지금 이 변경안을 보면서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정부에서는 야, 이러다가 주택 공급이 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신도시에다가 엄밀히 따지게 되면 주택 공급을 좀 증가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아파트 공급량이 총 28,000가구에서 25,133가구 대비 2,868가구가 증가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존에 25,000세대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3,000세대까지는 아니고 2,868가구를 증가를 할 계획이고요. 전용은 60제곱 이하의 중소형 평형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민간 분양이, 공공 분양이, 그 다음에 민간 임대, 또 이런 것들, 공공 임대가 얼마나 될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갖다 지금 다 안 해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들이 다 종합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총 35,000 가구가 들어올 계획이었다가 38,000 가구 정도가 지금 늘어났다. 그래서 총 이제 세대수는 이렇게 지금 2,484가구가 늘어나는데, 여기에 지금 아파트가 28,001가구로 해가지고 늘어났다. 그래서 혹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사전제약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창릉 천마을뿐만 아니라 S1, S4 블럭 이런 분들, S1이라든지 S3, 그 다음에 S4, S5, S6, S1, S4, 그 다음에 S3 블럭에 사전제약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기다리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지금부터 내가 본청약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물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자유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왕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창릉을 갖다가 만약에 1주택을 갖다가 보유하시고 기다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창릉의 본청약에 그렇게 당첨이 정말 확실된다라고 하면 기다려도 나쁘진 않지만, 이 창릉 3기 신도시에 아무리 빨라야 천마을이 2027년 하반기 아니면 28년, 그리고 S1이라든지 S4 블럭 같은 게 2029년, 그 다음에 S3 블럭 2030년 전후로 해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상륙역 주변 컴팩트 시트로 만드는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상복합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의 분양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분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민간 분양을 갖다가 창릉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분양 시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의 10억 전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창릉의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창릉역이 개통을 갖다가 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15억도 넘어갈 것이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릉 벨트, 삼송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덕은은 조금 별개되게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있는 4개 택지지구에서 9억, 8억, 7억 있으시면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매수하시면 좋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요. 국토부 지구계획 변경 고시 아파트 가구 수는 늘려서 분양하겠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삼송입니다. 스타필드 고양이고요. 여기가 이편한 세상 시티, 그 다음에 여기 호반 메리디움 22단지, 그 다음에 여기가 쿠팡 물류센터고요. 이쪽이 한강인데, 정말 왼쪽 편에, 그러니까 이 반대편 쪽으로 해가지고 창릉이 들어오는데요. 정말 고양시의 삼송벨트,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지만, 여기가 정말 아파트만 때려짓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지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의 아파트 공급도 안 되지, 그다음에 유후부지에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도 안 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기 신도시 중에서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또 GTX-A가 또 들어오는 창릉에 조금 더 지금 아파트를 말 그대로 이제 필지, 단독주택 필지라든지 그다음에 다세대에 들어가는 그런 필지를 조정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계획되어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S1, S2 이런 것들하고 또 많이 변경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나오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드리면, 이 토지 이용 계획이 지금 변경이 돼서 만약에 무주택자분들이 조금 더 나는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여기에 전용 60제곱 이하로만 지금 또 많이 물량이 늘었기 때문에 어떻게 엄밀히 따지게 되면 민간 분양보다 공공 분양이라든지 공공 임대가 더 늘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마냥 창릉이라든지 3기 신도시만 기다리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되거나 또 대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갖다 서두르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분명히 기회는 올 연말 4, 4분기하고 내년 초까지 이런 기회는 온다는 말씀 드리면서, 윤지혜 팀장님이 이야기했던 25년의 풍선 효과를 꼭 기억하셨다가 내가 지금 행동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행동하셔가지고 본인의 그런 자산을 갖다가 증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네, 감사스마일은 또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